안정계수는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져요. 정적 시스템 안정계수와 동적 시스템 안정계수. 정적 시스템 안정계수는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매달려 있는 하중을 알 때가 정적 안전 시스템이에요. 자, 한 사람이 얼마라고 정해졌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얼마예요? 한 사람이 100kg라 그러면 두 사람이면 200kg라고 하는 질량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질량이 올라오다가 여기 턱에 딱 걸렸어. 근데 우리는 위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기죠. 이 당길 때, 순간적으로 당길 때 얘가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에 받는 힘은 모르잖아요. 그죠? 200kg긴 하지만 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기죠. 그러면 당길 때 얼마의 힘이 걸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동적 시스템 안정계수.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정도의 안전 마진을 줄 거냐, 또 당기면서 모르는 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당길 때 그러면 얼마만큼 안전계수를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적 시스템 안전계수는 많은 층에 나와 있는데 동적 시스템 안전계수에 대한 부분은 CMC 스쿨에 나오는 교재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만 동적 시스템 안전계수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풀이를 해놨어요. 이거예요. 정적 시스템은 뭐 이런 시스템은 없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 그러면 각 시스템의 강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조해야 되는 구조 질량은 얼마죠? 지금 2K이죠? 약 200kg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나머지 있는 구성 장비를 통해서 안전계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가 되죠? 안전계수를 우리가 안전계수라는 게 이거죠. 이 질량을 구조하는 데 들어간 장비의 강도를 파악해서 얼마만큼의 안전마진을 줬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구성 장비 중에 가장 약한 부분, 뭐가지? 24K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로 24K를 나누게 되면 약 12개의 정적 시스템 안전계수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뭐 아무리 가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실 ID가 약 14K의 그 MBS, 그러니까 파동 강도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약 7배의 우리가 안전 계속을 가지고 안전마진을 가져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얼마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볼까요? 이거 뭐 제일 약한 거 일단 찾으세요. 그러면 11배 안전마진.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단순한 우리가 정적 시스템 안전계수를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계산하나요? 아니죠. 훈련하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때 다 구조 장비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다 강도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훈련할 때 훈련을 딱 끝낸 다음에 해수 바로 하지 말고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늘에 있다 그러면 카라비나 쪽이 가장 약할 거예요. 왜 여기가 24K냐면 로프의 30K의 강도에 로프 매듭의 감소값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24K라는 값을 주어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너무 좁아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그리고 각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비의 강도가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몇 배 안전계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약한 22K의 2K를 보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뭐를 봐야 되냐면 이제 힘의 방향, 힘을 봐야 돼. 힘. 뭐냐면 얘가 만약에 90도로 꺾였다 그러면 이 90도 꺾임에 의해서 이 질량이 받는, 이 확보지엠이 받는 힘은 약 1.4배 정도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Kn에 1.4배니까 약 1.8Kn의 힘을 받는 거죠. 정적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받는 힘에 걸려있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즉 하중값이 정적의 하중값이 2.8K이 돼버린 거죠. 2K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장 약한 값, 요 라인에서. 그럼 27K잖아요. 27K는 2.8K를 27로 나누게 되면 약 9.6대 1의 안정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저 EKN에서 네. 만약에 그 하중이 초과가 되면 어떻게 추락을 하는 거니까 더 떨어지는 아니죠. 지금 마진이라고 했잖아요. 2.8K잖아요. 그죠? 2.8K 넘어가면 얘가 부셔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2.8K는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2.8K만 넣으면 다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는 거는 뭐냐면 안전의 여유를 얼마를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9.6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일에 안전계수를 우리 팀은 12대 1의 안전계수를 가져간다. 그럼 이 시스템은 우리가 정한 안전계수로 가는 거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진을 좀 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얘가 2.8K를 갖다가 지금 힘을 계속 주고 있는데 280kg 힘을 주고 있으니까 280kg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죠. 누구도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대신 안전의 여유도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빡빡하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안전계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들어간 장비만을 갖고 안전계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얘를 좀 더 강한 거하고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겠죠. 얘하고 여기 카라비나가 40K짜리예요. NFL G등급인데 만약에 얘하고 얘를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가장 약한 35K으로 계산이 나오겠죠. 안전계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서 우리가 안전계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배치하는 어떤 장비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계수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장비를 걸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턱턱턱턱 거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장비에 어떤 카라비나가 얼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강한 거를 어디서부터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확보 지점이 강해야 되고요. 그 확보 지점을 따라서 점점 약해져요. 가장 강한 건 어떻게 되냐면 확보 지점 근처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차피 여기는 22KN이라고 하는 아이디의 LID의 고정값이거든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무리 강한 거를 달아봐야 어차피 전체적인 시스템의 강도는 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는 꺾였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하중값에 실질적인 받는 하중의 힘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결과는 얘예요. 이 부분에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바꿔치기 함으로 인해서 안전계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하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우리 구조대는 아니면 우리 소방서는 최소한 안전계수를 약 8배에서 10배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그 범주 내에서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갖다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장비의 배열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장비를 구매할 때는 바로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장비를 보강을 시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이해 가시나요? 네,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2K이에요. 지금은 도르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할게요. 이게 지금 몇 대 몇 도르래 시스템이죠? 3대 1이죠. 그러면 2K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힘이 얼마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0.66 정도 발생된다고 보고요. 그죠? 0.66K라고 그냥 단순한 계산 좀 할게요. 그러면 요 확보지에 받는 힘은 얼마가 되죠? 바로 1. 얘하고 얘를 합쳐지는 값이니까 나중에 도래 시스템을 또 배우시겠지만 요 두 개의 힘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 확보 지점에는 이 확보 지점과 연계되어 있는 이 장비들의 구성은 전부 다 1.32K의 영향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2K, 2K에서 얘는 4K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얘는 90도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2K의 1.4배로 돼서 2.82K 정도의 힘을 받아요. 그냥 단순하게 좀 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K를 끌어올리는 거지만 이러한 도료 시스템을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도료 시스템이 운영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고텍스에서 운영을 해서 다시 꺾어서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지점마다 받고자 하는 실제 EKN이 아니라 하중값이 틀려지는 거예요. 질량값이.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구성 부품들은 여기에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드는 정적 시스템의 안전계수를 본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바로 가장 큰 하중. 여러분들이 안전계수를 할 때 가장 큰 하중값이 받는 곳에 걸려있는 장비 중에 가장 약한 장비를 나누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장 약한 곳이 24. 이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의 전체 안전계수는 약 8.7배 정도에 걸려있는 EK를 구조하는 데 있어서 약 8.7배 정도의 안전계수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구조대에서 로프를 다루고 훈련하는 것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만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시스템 구성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금방금방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걸리는 힘들에 대한 부분들은 팩터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만 나중에 이제 별도로 좀 더 공부하시면 되고 뒤쪽에서 좀 나와요. 일단 이해는 가시나요?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얘가 당겨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딱 걸려버렸어요. 야간에 우리가 도래 시스템을 당기는데 들 것이 안 올라와. 밑에서 구조대원이 멈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걸려있는지 모르고 위에서는 계속 당기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제가 훈련을 시켜봐도 밑에서 들 것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미 영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 2-3번은 시작이 돼요. 그 순간에 발생되는 힘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더 좋을까요? 이거예요. 당기는 사람의 힘을 계산해갖고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사람의 힘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엠포스 하나 걸어놓고 내가 혼자서 한번 쫙 당겨보는 거예요. 순간적인 힘만. 한 번에 딱 당기는 힘. 그러면 얼마가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몇 사람이 당기냐에 따라서 이 당기는 힘이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2.2K라는 힘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당기는 힘을 2.2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구조대원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한 사람이 땡겨, 우리가 구조대원이 5명이에요. 그럼 5명이 한 번씩 놀이 삼아서 엠포스 걸어놓고 줄 걸어놓고 내가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엠포스에 걸리잖아요, 힘이. 그거를 평균을 내요. 그래서 우리 구조대는 평균 당기는 힘이, 한 사람이 당기는 힘이 얼마라고 그 값이 나오게 되면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사람이 당겨 이러면 곱하기 3을 해서 야, 지금 얼마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당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맨발에 손으로만, 아기의 힘으로만 당겨야 되는 이유가, 만약 거기에 내가 로프를 우리 주마 같은 거 걸고서 로프를 당기게 되면 상당히 큰 힘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2.2kg 손으로만 당겨서 만약에 한 3사람 정도가 당겼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2.2kg
캔이라고 하는 힘으로 순간적인 힘, 응차 있을 때 순간적인 힘. 그럴 때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확보 지점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하중이 4.4캔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요거 합쳐져서 2.6캔이니까 2.6캔에 90도 각도라면 1.41배를 보고 약 9.4캔이 되고요. 그 다음에 6.6캔 합쳐져서 가장 큰 13.2캔의 하중을 받게 되고요. 이 장비들은 이 하중값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순간적인 힘으로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힘이 걸리는 하중 그 다음에 거기에 걸려있는 장비들의 강도를 따져서 안전계수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약 2.65 대 1이 나와요. 이것이 무슨 안전계수다? 동적 시스템의 안전계수다.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는 하중값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는 안전계수고 이거는 당기는 힘에서 걸려있는 하중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추정해서 하는 거죠. 추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여기에서 관건은 이거죠. 요 걸리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장난삼아서 계산해내면 나머지는 나오는 거고요. 자, 동적 시스템 안전계수는 얼마를 갖다가 권장을 하고 있느냐. 안전계수는 2대1, 그러니까 2배수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정적 시스템 안전계수는 구조대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0대1 정도를 쓰는데 동적 시스템 안전계수는 2대1 이상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안전마진을 더 줘가면서 여유있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여유를 더 주면서 구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확보 지점이 붕괴되거나 장비가 파괴되거나 또 구조대원이 추락해서 그런 원인으로 해서 추락하거나 아니면 요구자가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구조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하중이라는 게 뭐예요? 들것에 또 로프에 매달려 있는 구조대원과 요구자의 무게죠. 결과적으로 뭐냐? 시스템에 가해지는 힘이다. 각도에 의해서 지금 하중값이 전혀 다른 힘을 받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이 도로를 통과해서 길을 갔을 때 여기에 받는 힘 그것이 이 각도에 따라서 저는 200kg를 끌어올리면 얘도 200kg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각도에 따라서 얘가 받는 힘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만 좀 더 한 발자국 더 넓은 시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여기 매달려 있는 하중만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전률이나 안전계수 이런 부분은 가장 큰 힘이 걸리는 하중값이 걸리는 곳에 가장 취약한 강도를 갖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안전계수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스템을 우리가 여유있게 안전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여유있게 우리가 하면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그 여유분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계수가 4대1, 5대1 된다고 해서 이 시스템 문제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냐면 60년의 긴 세월 동안 산업구조 파트에서는 안전계수가 4대1, 5대1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정말 구조를 잘 해냈거든요. 다만 세월이 따라가면서 그 기준들의 요구하는 기준들이 틀려지다 보니까 안전계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 뿐이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구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계수를 높게 잡는 것 뿐이지 4대1, 5대1로 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당장 붕괴되거나 무너지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의 여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운영하시면 됩니다. 뭐 금융구조 같은 데서는 안전계수를 갖다가 10대1까지 가져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만한
로프를 다뤄야 되는 구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5대1, 4대1만 가져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백업이나 보강이 필요 없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물이 안전 요소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따라서 흘러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로프상에서 투로프, 투라인 깔 필요가 없는 거고, 동굴 구조에서도 투라인은 필요가 없어요. 대신 투 지점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한 거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힘들어져요.